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사람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보일 수 있어서 그냥 제 경험과 제 생각을 나누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해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거, 제가 내담자로서 1, 2년 정도 상담을 받아봤던 것, 또 제가 직접 상담사로서 상담을 했던 경험, 또 주위에 저의 추천을 받거나 혹은 어떤 데서 상담을 받아서 자신의 그 상담 경험을 나눠주는 얘기를 들었던 경험들, 그런 걸 통틀어서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일반화까지는 무리여도 그렇게 느낀 점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인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자기 감정의 역사와 정서의 현주소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정하는 건 인지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도 있는데, 얼핏 얘기했던 메타인지라든가 혹은 내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정서적 감수성, 민감성, 예민성도 수반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던 가족과 있었던 마찰들, 10년 넘게 막 마음에서 골마 터지던 부분을 한 1년 정도 상담을 받고 그걸 풀어가는 과정을 빠르게 해결한 편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걸 금방금방 정리해서 해결 방안에 맞는 적합한 상담을 받고, 또 거기에 플러스 가족 구조가 변화되게끔 가족도 수용해주는 태도가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그 삼박자들이 다 잘 맞아 떨어져서 가족도 구조가 많이 변했고 어느 정도 이 건강한 심리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가족의 구조를 변화시키기에는 부모님이 너무 완강하거나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지지적인 요소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주제는 아닌데요. 잠깐 바깥으로 새 나갔는데요. 어떤 분들은 상담에서 효과를 못 본다, 내가 오히려 상담사의 얘기를 들어주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 상담사가 내가 원하는 만큼 촘촘하고 꼼꼼하게 상담을 못 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저도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나눠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 구조의 어떤 역동이 상대방을 좋게 말하면 편안하게 해줘서 제가 굿 리스너가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감수성을 발휘해서 타인의 니즈에 금방 반응을 하는 것도 특성이 있었고, 그것이 또 성격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구조로 관계를 맺는 일이 정말 많아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 구도가 상담사와 내담자인 저 사이에서도 벌어지더라고요. 상담사가 이런 내담자가 가진 성격 구조를 내담자와의 관계 안에서 동일하게 겪고 그것을 알아차리면, 내가 이 역동에 그대로 휩쓸려 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자기를 분석하면서 내담자에게 새로운 하나의 습관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내담자인데 제가 어머니한테 속상했던 걸 얘기했다고 해봐요. 엄마가 이랬는데 이렇고 저래서 되게 속상했어요. 그랬는데 상담사가 이어서 그러면 내담자에게 어떻게 달리 말해보면 좋겠나요? 이런 상황이어서 당신의 마음이 이랬겠군요. 반영을 해준다든가 전문적인 스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휘말리면서 자신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거고요. 맞아요, 세진씨.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칭찬을 안 해주시던 분이었는데요. 이렇고 이래서 이랬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담자라고 저랑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상담사의 말이 어떻게 들리시겠어요? 어이없죠? 네. 지금 내가 돈 내고 내 얘기하러 왔는데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 왜 당신의 얘기를 할까?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상담사가 자기도 느낀 것을 공감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얘기를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상담 중인 분들도 이게 장기적으로 그 상담사의 제스처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이 반복이 된다, 그럼 상담사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담자를 이용하는 거겠죠. 자기 분석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잘 안 돼 있거나
뭐 내담자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동일시가 되고 몰입이 되고 내담자가 가진 역동에 의해서 수사적 동일시가 되고 역전이가 되고 이래서 불건강하게 가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마냥 상담사 얘기를 들어주고 돌아갔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떨 때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예를 들어 한 50분, 60분 상담을 하는데 제가 한 2, 30분 들어주고 나온 경우가 있을 때는 뭐 환불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근데 제 말씀을 좀 더 들어주시지라고 속상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좀 그러기가 애매한 관계일 때도 있었고, 이렇게 투사적 동일시, 역전이에 의한 상담사가 본인의 얘기가 더 많아지거나 공감 반응을 안 해주고 내담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관계 역동처럼 비슷하게 상대방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나는 뭐 냉혹한 어머니로부터 너무 상처를 받은 영혼인데 상담자도 굉장히 냉혹한 모습으로만 나를 대하는 게 몇 세션이 반복이 된다. 이러면 상담이 치료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가끔은 내담자한테 좀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 때 직접 사과를 합니다. 제가 한 세션 좀 복습을 하고 복귀를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 대목에서는 효과적인 상담사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 같다. 죄송해요. 이럴 때 누구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사과를 합니다. 이런 시도들이 잘 상담사와 먹히지 않고 발전이 없다면 건강한 치료 관계인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지 능력에 따라서 내담자가 상담사의 상황이 더 훤히 들여다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든가, 이게 단지 내담자분이 자신의 상황과 주위의 환경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한 거면 충분히 설명의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내가 한 말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듣고 그때 나의 감정이 무엇이는지 잘 갈피를 못 잡거나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또 이미 나는 머리로 생각해둔 부분을 상담사는 새롭게 알아냈다고 얘기를 하는 반응이 그다지 나한테 효과적이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더 새로운 어떤 치료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어찌 보면 인지능력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석사과정 밟을 때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가 연세대였으니까 연세대들 똑똑해요. 상담사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학부생이었을 적에도 나한테 하고 있는 얘기가 본인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그걸 갖고 나한테 매달리고 있는데 왜 저러시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아이고 저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뭐지? 대체로 관대한 내담자분들은 어떻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걸 목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5회기 이상 털어놓은 정보를 새로운 상담사를 만나서 일일이 털어놓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로감 때문에 상담을 새로 시작하고 싶어도 다시 안 하는 분들도 많고, 상담사의 그 유능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지하는 범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일들을 좀 겪으면서 아쉽다. 그러면 나의 마음은 누가 알아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적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건 일정 정도는 인지능력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은 촉수가 발달되어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께서는 대체적으로 나보다 사회적인 성취로 가늠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따져보면서 나보다 더 많은 성실성과 인지 능력을 발휘해서 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일치를 보는 것도 저는 요령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놓치고 갈 수 있는 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담사가 나랑 잘 통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그게 이제 상담사가 가진 인간관이나 접근 상담 전략의 차이 때문에 비롯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기법을 쓰든 어떤 상담적 접근을 하든 간에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나에 대한 자기 이해, 그런 것들을 잘 못 알아차리고 계속 맴돌거나 그 다음으로 쑥쑥쑥 나아가는 느낌이 안 들고 내가 오히려 이해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좀 어떤 사회적인 여러 기준들로 봤을 때 나보다 좀 뛰어난 성취를 많이 해왔던 상담사를 만나시거나, 혹은 저는 이제 예술적인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담사를 만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상담사에게 그것이 아주 중요한 자질이자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상담에 대해서 방어적인 마음을 가질 때는 오히려 저는 좀 기질이 좀 아티스틱한 편인데 아티스트 분들과 만나서 소통하면 그냥 척해도 척 알아듣는 찰떡궁합이랄까? 그런 걸 통해서 위로를 받은 적도 있고 한데 좀 기질적으로 나랑 맞는지 혹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차리고 분석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일지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일전에 상담사가 뭐 학벌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학벌도 뭐 물론 중요합니다. 그분의 성실성과 어떤 지적 능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내 남자를 위해주느냐는 꼭 그것과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이야기가 오늘은 좀 퍼지는 것 같지만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고 본인에게 필요하신 내용으로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맞을까라고 여러 번 돌다리를 두드렸던 경험도 있고, 그런데 제 주위에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를 꽤 봤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는 맞나 보다라는 경험적인 베이스의 결론을 내리게 돼서 이런 얘기도 나눠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 알려진 공인된 학회의 상담사인지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담사로서 공인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빡셉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뭐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등 공인된 학회의 소속의 상담사인지도 확인하는 것도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얘기였기 때문에 이게 항상 옳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경험을 나눠보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셨기를 바라고, 또 특히 상담을 받고자 하셨던 분들에게는 특히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